안녕하세요. 경제미녀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페라리 다들 아시죠? 지금부터 제가 기업 페라리를 소개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더 기억에 남는지, 그리고 투자하고 싶을 만한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페라리는 매출이 향후 5년 동안 연간 4%씩 성장하다가 떨어져 전반적인 경제 성장 수준과 같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전 영업이익률은 18.2%로 이는 경쟁사들 중 상위 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 기업이 1유로를 투자해서 창출하는 매출은 1.42유로이고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이 회사에서 유치해야 하는 자본 비용은 6.96%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페라리는 헉소리가 날 만큼 값비싼 고급 자동차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극소수의 부유층을 대상으로 소량의 제품만을 생산하기 때문에 제품의 희소성을 유지하고 슈퍼리치들만의 점유물로 높은 순이익을 얻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가 더 좋다고 생각되시나요? 혹시 첫 번째 이야기는 숫자만 나열되어 있다 보니 기억하기가 쉽지 않고 두 번째 이야기는 기억은 잘 되는데 이것만으로 기업에 투자하기에는 너무 불확실한 것 같아 찜찜한 기분이 들지 않나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페라리는 현재 4%대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극도의 고급화 전략을 유지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매출 성장률은 극적으로 상승하지 않고 경제 성장 수준과 같아질 것입니다. 페라리가 속한 자동차 산업은 생산을 위한 공장 유지비, 인건비, 그리고 원재료 비용 등으로 인해 영업이익률은 높은 편은 아니지만 페라리의 영업이익률은 18.2%로 경쟁사들 중 상위 5%에 해당하는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막대한 수익률을 거두고 장기적으로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유지하는 것은 이 고급화 전략 때문입니다. 다른 자동차 회사는 그렇지 못하지만 페라리 구매자들은 부유하기 때문에 경제 부침의 영향이 적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어떤가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단번에 아셨겠지만 세 번째 이야기는 사실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를 합쳐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들어보니 어떠셨나요? 숫자만 언급해드린 첫 번째 이야기와 스토리만 펼쳐놓은 두 번째 이야기에 비해서 숫자와 스토리가 결합된 세 번째 이야기가 더 이해하기 쉽고 기억에도 오래 남을 것 같지 않나요? 이처럼 투자자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거나 기업이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 때에는 숫자와 함께 기업의 스토리를 잘 구성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앞서 보신 것처럼 기억에도 오래 남고 이해하기도 쉬워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스토리란 무엇이고 왜 숫자에 스토리를 더해야 할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인 내러티브 앤 넘버스에 그 답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고민할 때 흔히 숫자를 먼저 고려하게 됩니다. 이 기업의 향후 매출액과 순이익은 어떨지, 기업이 있는 산업의 성장성은 어떨지, 그리고 이 산업의 점유율은 얼마나 가져가는지 이와 같은 데이터를 주로 찾습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숫자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스토리보단 정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보통 기업을 분석하다 보면 여러 데이터들을 종합해 이 회사의 미래 예상 수익을 감안한 적정 주가는 얼마이고 또 현재 주가는 얼마이므로 몇 퍼센트 저평가다. 이런 식으로 숫자가 딱 떨어져야만 완성된 분석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늘 완벽한 분석을 해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숫자만 고려한다면 수익이 나지 않고 있는 비상장 기업의 가치를 얼마나 정확히 측정할 수 있을까요? 또 똑같이 수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지만 어떤 스타트업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내는 반면 또 다른 기업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이 이유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숫자만으로는 이 질문에 답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바로 기업의 스토리, 내러티브입니다. 내러티브는 스토리텔링과 비슷하지만 실화나 허구의 사건을 묘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조직하고 전개하기 위해 이용되는 각종 전략이나 형식 등을 모두 말하는 개념입니다. 비즈니스에서의 스토리텔링과 내러티브는 여러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내러티브가 있고 기업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내러티브,
그리고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일하도록 만들기 위한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어떠한 목적이든 적절한 내러티브가 뒷받침이 되는 분석은 숫자의 타당성을 더해주고 청자를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스토리에 몰입한 청자는 그렇지 않은 청자에 비해 스토리 속의 부정확함과 모순을 간파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스토리에 흠뻑 몰입된 청자들은 스토리텔러가 말하는 가정과 관점, 그리고 결론에 더 기꺼이 수용한다고 합니다. 이 스토리텔링을 가장 잘하는 기업이 바로 애플입니다. 객관적인 하드웨어가 다른 기업 제품들에 비해 우월한 것이 아님에도 사용자 편의상, 디자인상의 작은 차이를 언급하며 고가의 애플 제품을 지속적으로 구입하게 되는데요. 이는 소위 애플 감성이라 하며 애플 감성에 흠뻑 빠진 사람들은 바로 이 애플의 내러티브에 빠진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세상에 등장시키며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애플의 이미지, 그리고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쫓겨났지만 다시 돌아와 아이폰을 탄생시킨 천재 소시오패스의 스토리를 가진 창업자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 이 스토리들이 모여 애플 감성이라는 내러티브를 완성했습니다. 사실 애플은 매출의 약 70%가 아이폰, 아이맥, 그리고 아이패드 단 3개 품목에서 나오는 회사입니다. 이러한 회사가 사우디의 아람코를 제치고 전 세계 시가총액 1위가 된 배경이 단순히 매출액과 순이익 때문일까요? 어마어마한 매출의 규모와 순이익도 물론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겠지만 애플만의 내러티브에도 투자자들이 가치를 부여하여 지금의 주가가 형성된 것입니다. 애플의 이야기에서 더 나아가서 최근 주식시장의 트렌드를 한번 살펴볼까요? 최근 주식시장에는 PDR이라는 개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수익성 대비 주가가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비율인 PER과 기업의 장부가치 대비 주가가 얼마인지 보여주는 PBR과 달리 해당 기업이 그리는 꿈의 가치가 얼마인지에 따라 주가가 결정된다는 뜻인 PDR입니다. 여기서 기업이 그리는 꿈이란 이 책의 내러티브라는 개념과 일맥상통합니다. PDR 프리미엄을 받는 대표적인 기업에는 테슬라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고평가를 받고 있는 걸까요? 단순한 전기자동차 판매 업체로 평가받는다면 이 정도의 프리미엄은 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자동차 업계의 시가총액 상위 20대 기업들 총합의 30%에 달하지만 매출은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고평가를 받는 이유는 테슬라가 자동차 시장의 근본을 뒤바꿀 게임 체인저이고 투자자들은 이 내러티브에 높은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내러티브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니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적 상승 대비 주가 상승이 너무나도 가팔라서 PDR로만 설명되는 기업은 테슬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시장의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얼마든지 이익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꿈을 그리며 천문학적인 금액을 R&D에 투자하거나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아마존이나 구글과 같은 기업의 내러티브는 무엇일까요? 한국의 투자자들은 SK바이오팜의 어떤 내러티브에 끌렸기에 아직 제대로 이익도 내지 못하는 기업 IPO에 자금이 몰렸을까요? 분명한 건 현재 시장의 흐름은 눈앞의 실적 상승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큰 그림, 즉 큰 내러티브를 가진 기업에 프리미엄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책에 앞서 말씀드린 기업의 내러티브가 모두 소개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책을 통해 기업의 내러티브를 분석하는 방법을 익혀둔다면 시장의 흐름에 맞는 기업 가치 분석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책이 출간된 시점이 올해 5월이니 시장 트렌드에 딱 맞춘 책이 적절한 시점에 출간된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제미녀의 경제도서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